회전하고 있는 데가 여기 딱 있으면 얘는 속도는 0이야. 왜냐면 제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놈은 이렇게 회전할 거고, 더 멀리 떨어지면 쭉 움직일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회전의 중심에서부터 멀어질수록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결과식을 먼저 써놓고 할게요. 오메가는요, 아이고, 속도, 아이고, 미안합니다. 오메가라고 쓰고 있어.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자, 아이패드를 이렇게 많이 최근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요것 때문에 생기는 속도, 이 회전체가 있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 바디가 있어요. 그럼 회전 때문에 속도가 이렇게 생기겠죠. 여기서 생기는 속도를 우리가 V라고 한번 써볼까요? V라고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 좀 그림이 느낌이 좀 없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V가 생겼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V는 오메가 타임스 R이 됩니다. 이게 왜 오메가 타임스 R이냐? 이제 그거를 좀 이해를 해볼게요. 이것도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그냥 정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회전체에서의 속도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회전 중심이 이렇게 있고요. 저 위에 있는 그림입니다. 오메가가 이렇게 있고요. 내가 R이 이렇게 있어. 그럼 실제 얘의 속도의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요? 회전축에서부터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요 거리. 요 거리가 뭐예요? 요 거리가 R에다가 사인 세타입니다. 이 두 개 사이의 각을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 회전 속도를 곱한 거. 그러니까 회전 속도라는 거는 회전에 따른 선속도. 회전에 따른 요게 바로 회전에 따른 선속도입니다. 선속도. V의 크기는 기본적으로 R에다가 사인 세타에다가 오메가가 크기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뭐하고 똑같아요? 바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하고 똑같이 나오죠. 그러니까 얘는 크로스 프로덕트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로스 프로덕트에서는 뭘 보면 돼요? 오메가 타임스 R이냐 R 타임스 오메가만 정의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오메가 타임스 R을 해놓으니까 얘가 이렇게 생기면 뒤로 돌아가잖아. V가 이렇게. 뒤로라는 거는 뒤로라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뒤로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V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니까 말 되네. 그죠? 그래서 오메가 타임스 R로 우리가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 좌표계를 사용할 때는 V는 오메가 타임스 R입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정의가 되잖아. 그러니까 물리량이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토크, 야, 그건 이건 크로스 프로덕트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이런 R 벡터가 있지만 요 R 벡터에 실제로는 힘과 수직한 거리, 요게 R 사인 세타니까 방금 전에 나와 있듯이 그냥 이거는 양이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토크라는 건 그냥 크로스 프로덕트로 정의되는 거네. 물리량 자체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떨어진 요 길이에 의해서 회전축에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가 결정하는데 회전에 의한 선속도는 물질이 가지는 선속도는 회전의 근데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 데피니션 우리가 리지드 바리 모션은 크로스 프로덕트로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한 가지 더. 이제 세 번째 거. 세 번째 건 이제 학부 때 보긴 조금 어려운데요. 실제로는 학부 때도 사실은 다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스칼라 중요하니까 이제 빨간색으로 쓰죠. 트리플 프로덕트입니다. 이건 뭐냐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트리플 프로덕트 세 개를 곱하는데 스칼라다. 스칼라가 나온다. 이건 뭐냐면요. 자, 우리가 A 타임스 B 타임스 C라는 벡터를 이걸 한번 생각해봐요. A, B, C 세 개의 벡터가 있는데 두 개는 크로스 프로덕트라고요. 하나는 인너 프로덕트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양일까? 이걸 이제 우리가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요 양이 뭔지를 보려면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돼요. 자, 먼저 자, 여기가 이게 A라고 합시다. 예, 그리고 여기 B예요. 그리고 여기 C라고 합시다. 이렇게 A, B, C 보이죠, 여러분들? 이게 A, B, C입니다. A 타임스 B를 하면 뭐가 나와요? 요거 보이죠? 요거 요 두 개 사이에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방향은 어딘가요? 방향은 요 두 벡터의 수직인 방향이에요.
근데 그거에다가 빨간색 C를 내적을 해요. C를 내적을 하면 내적을 하면은 뭐가 나오나요? 프로젝션이 나오죠. 프로젝션이라는 건 뭐야? 이 빨간색의 하얀색 방향으로의 길이가 나오죠. 그러고 보니까 이거는 뭐야? 밑에 밑면에 대해서 수직인 높이에 해당되는 거예요. C의 크로스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게. 왜냐면 프로젝션이니까. 그러니까 부피가 나오겠네. 그죠? 밑면에 곱하기 높이가 나오니까. 그걸 한번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방금 전에 했던 얘기들을. 자, 내가 A 타임스 여기 A가 있고요. B가 있고요. C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A 타임스 B를 하면 요게 뭐냐면 A 타임스 B의 크기예요. 그죠? 방향은 뭐예요? 요렇게 돼 있어. 요게 A 타임스 B의 크기 방향이에요. 방향은 방향이라는 거는 크기로 나누면 되죠. 그럼 이제는 방향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C를 내적을 했어. 그러면 요 길이 요게 C를 내적을 했어요. 근데 이 파란색 원래 요 벡터는 요 밑면에다가 수직인 거죠. 이렇게 서로 수직. 그러니까 요 길이는 뭐냐면 C에다가 A 타임스 B에다가 A 타임스 B의 크기로 나눈 것. 그러니까 단위 벡터죠. 요건 단위 벡터입니다. A 타임스 B의 단위 벡터.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요 높이가 나와요. 요렇게. 응? 그러면 밑면에다가 높이를 곱했으니까 그게 바로 부피죠. 이게 발륨 V입니다. 이 발륨 V라는 건 뭐냐면 A, B, C로 이루어진 이루어진 볼륨 이 글자를 좀 잘 써야 되겠다. 이루어진 부피 볼륨의 부피예요. 부피 볼륨의 부피인데 하여튼 이 V라는 게 바로 이 ABC 벡터로 이루어진 볼륨의 부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하면. 그래서 요거는 A, B, C로 똑같은 말을 쓸 것 같죠? 이루어진 사인드 발륨이라고 내가 쓸게요. 사인드라는 건 부호가 있는 이런 뜻이에요. 발륨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 ABC가 예를 들어서 이걸 했는데 음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C가 윗방향이 아니라 밑을 가리키고 있으면 음수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절대치는 부피인데 이 음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ABC를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이렇게 해서 A, B, C 이렇게 하면 방금 전에 A 타임스 B A에다가 내적하고 B 타임스 C, B 타임스 C에다가 A를 하면 이런 플러스 방향이 나와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B 타임스 A에 C를 하면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크기는 분명히 부피인데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인드 발륨이라고 이렇게 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야 이거 진짜 편하다.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라는 거는 우리가 벡터 3개가 있으면 부피를 금방 계산해. 야 이걸 내가 고등학교 때 알았으면 생고생을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좀 들죠. 부피 구하는 문제들 많잖아. 자, 그런데 사실 이거 그냥 재미로 그냥 부피라는 게 워낙 펀더멘털한 물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미로 당연히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역학에서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역학에서 부피의 변화가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피의 변화를 따라갈 때 우리는 언제나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를 조금 더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거를 좀 더 얘기를 하고, 사실 시간이 지났는데, 좀 더 얘기를 하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을 보고 A 타임스 B 타임스 C 자꾸 타임스 되는데 B, C는 크로스 프로덕트, A는 내적. 요거를 한 거는 이거는 먼저 요거부터 프로퍼티 요거는 당연히 이렇다는 거 이해할 수 있겠죠. A 타임스 B를 하고 C를 한 거하고도 똑같고요. 그리고 B를 하고
C 타임스 A를 한 거랑 똑같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인드 발륨이라는 컨셉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C 타임스 A에다가 C 타임스 B에다가 A를 하면은 요거에는 마이너스하고 똑같아. 이런 관계들 기타 등등 여러분들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사인드 발륨이라는 걸 생각하면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고요. 이제 계산법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트리플 3개예요. 3개를 곱해서 스칼라가 나오는, 왜냐면 발륨이잖아. 발륨은 스칼라잖아요. 그러니까 3개를 곱해서 발륨이 스칼라가 나오는 프로덕트의 계산을 한번 봅시다. 요거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거는요. 당연히 여러분들로 보고 하라 그러면 B 타임스 C를 먼저 계산을 하고요. 거기다 A를 내적을 할 거야. B 타임스 C는 크로스 프로덕트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겠죠. A에다가 이런 내적을 할 거예요. I 타임스 J 타임스 K에다가 B는 B1, B2, B3, C1, C2, C3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방식이 그거잖아.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 노가다가 심해요. 이렇게 계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우리가 내적이 뭔지를 잘 생각해 봐요. A하고 B를 내적을 시키면 A에 1에 I, A2에 J 뭐 두 개만 씁시다. 귀찮으니까. 그다음 B1에 I, B2에 J 우리가 옛날에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A1, B1 플러스 A2, B2예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뭐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 이걸 내가 왜 얘기하냐면 다시 한번 쳐다봐요. 이걸 다시 쳐다보면 A 관점에서 쳐다보면 A라는 관점에서 쳐다보면 이렇게 이 원래 A는 이렇게 생겼었는데 내적을 하면은 요 I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B의 컴포넌트를 넣어주고 J에 해당되는 거에다가 또 B의 J의 컴포넌트 B2를 넣어주는 거야. 그렇게 하니까 됐네.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좀 느낌이 안 오죠?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이번엔 색깔을 다르게 해서 자, 내가 B가 이렇게 생겼는데 내적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B에 원래 I에 해당됐던 거가 내적하는 상대방 벡터의 I 번째 컴포넌트를 I 대신에 바꿔치기 하고 B에 J에 해당되는 거는 앞에 컴포넌트 내적하는 벡터의 J 번째 컴포넌트로 바꿔치기 하면 그럼 여기 원래 B1이 있었는데 I 대신에 A1을 넣어주고 여기 B2가 있었는데 J 대신에 A2를 넣어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다 빨간색을 다시 잠시 넣을게요. 그거를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이 요 계산이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되네. A1, IJK 대신에 그러니까 A 타임스 B 크로스 C는 IJK 대신에 A1, A2, A3 B1, B2, B3 C1, C2, C3 요걸 계산하면 돼요. 계산한 방식은 앞에서 똑같습니다. 이 방향은 플러스, 이 방향은 마이너스, 이 방향은 마이너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면 돼요. 오, 쌈박하죠? 내적이라는 게 알고 보면 A하고 얘의 내적은 A의 컴포넌트, 요거의 첫 번째 컴포넌트 A1을 저 자리에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I 대신에, 요 I 대신에. J 대신에 A2를 집어넣고 K 대신에 A3를 집어넣으면 그냥 그게 내적인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트리플 프로덕트 계산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여기에 대해 이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이번 벡터 부분 우리가 공학수학 1에 먼저 하는 벡터 부분에는 이제 이걸로 끝나게 됩니다. 자, 리마크 1 첫 번째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넘버 1 이 나중에 배울 텐데 어떤 행렬의 디터미넌트 우리가 지금 계산한 게 디터미넌트예요. 디터미넌트는 A의 트랜스포즈의 디터미넌트하고 똑같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 그냥 다른 얘기 뭐
행렬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그러니까 그냥 요걸로 보여줄게요. C1, C2, C3 요렇게 계산한 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내가 A1, A2, A3를 요렇게 쓰고요. B1 이게 트랜스포즈예요. B2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B3를 요렇게 쓰고 C1, C2, C3를 이렇게 써도 여러분들 정의대로 계산해도 두 개가 똑같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 개의 벡터를 가지고 부피를 계산할 때는요. 이렇게 그 벡터 세 개를 뭐 로우로 이렇게 놔도 되고요. 아니면 칼럼 방향으로 이렇게 놔도 돼요. 나와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해보면 뭐가 나온다고요? 부피가 나오거든요. 그 부피가 0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얘기가 이제 리마크 2입니다. 하여튼 일단 디터미넌트는 이렇게 세로로 놔도 똑같다. 우리가 계산한 대로 놓으면 그걸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요. 리마크 2는요. 두 개의 벡터 예를 들어서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 요게 0이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거는 우리가 리니어리 디펜던트하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나중에 굉장히 선형대에서 중요한 컨셉이 됩니다. 리니어리 디펜던스 이건 디펜던트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거는 벡터 3개가 있는데요. 이번에 설명을 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3개가 이렇게 있으면 이 3개가 부피를 만들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디터미넌트가 0이다. 스칼라 트리플 프로덕트가 0이라는 얘기는 어떤 거냐면요. 내가 요 두 개, 벡터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이 두 개를 가지고 여기다 상수비하고 여기다 상수비하면은 어떤 점이 나오겠죠. 그 상수를 다루면 이 평면, 얘네 두 개가 만드는 어떤 평면 위에 있을 거예요. 그 평면 위에 C가 존재를 하면요. 부피가 얼마가 돼? 높이가 0이잖아. 그러니까 부피가 0이 되죠.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부피가 0이라는 말은 이 세 개 중에 하나는 적어도 나머지 두 개를 가지고 상수배를 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선형적으로 종속돼 있다. linearly dependent 이 뜻입니다. 선형 종속 우리말로 써놓을까요? 그래서 이건 나중에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울 개념이니까 그때 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하여튼 오늘은 이제 크로스 프로덕트에서 1시간 만에 다 끝냈네요. 자, 그러면 조금 어렵죠? 여러분들이 벡터가 이걸로 이제 우리가 우리과 교수님들이 항상 2학년에 올라오면서 벡터부터 먼저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서 가르치는 그 벡터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가 5시간에 걸쳐서 했고요. 벡터는 뭐 지금 이거 그리고 사실은 교과서상에는 9.4부터 이제 벡터 필드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공학수업 2에서 배울 거예요.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벡터 얘기를 마쳤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다시 원래 진도로 돌아와서요. 우리가 미분 방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내가 보니까 동영상을 본 시간이 너무 짧어. 다들. 그러니까 제발 좀 공부 좀 해요. 그리고 우리 Q&A 시간에 질문 좀 합시다. 질문 좀.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